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들의 직업관, 인생관,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옛것에 대한 애정으로 회사까지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셀라돈의 대표, 주재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재윤이라는 사람의 컬러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주재윤의 파워 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한약사이자 교수이자 또 청자 컬렉터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주재윤 대표님 모셨는데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재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약사로서 건강한 약과 그리고 식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잉여금으로 이 청자를 수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약과 식품을 만들어서 청자로 바꾸는구나,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셀라돈이라는 회사를 차린 이유,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희 회사 이름이 셀라돈입니다. 이 셀라돈이라는 그 말이 청자를 뜻하는 그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모토가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뜻하는 그 의미로 지금 회사를 방향을 세워서 그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직업과 본질이 원래 이제 한약사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한약을 전공을 했어요. 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식과 약의 이런 공통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생산을 하고 그 제조를 하는 그런 그 회사로 만들어서 그 회사의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마음 건강에 초점을 맞춰 이제 그 무언가를 좀 문화 사업들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의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 마음 건강의 이제 핵심을 제가 참 청자를 좋아하는데 네. 그 청자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셀라돈이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그 잉여금이 생기면은 그걸로 이제 청자를 계속적으로 조금씩 모아서 그래서 이제 같이 그 감상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유의 관점으로 그 나아가 보자라는 게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렇군요. 청자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네. 일단 궁금한 게 보니까 유튜브에도 나오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거예요? 아, 유튜브요? 예. 이제 제가 청자를 이렇게 그 수집을 해 오다가 이제 거의 저희 청자 이 고미술 세계가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신구 교체기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제 도반에 해당하는 그 어르신들이 이제 거의 제가 막내격으로 그냥 십수년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참 더 막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런 데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뭐 상인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컬렉터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또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이야기들을 누군가 이제 그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 뭐 마치 전래동화 그 풀어 나가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 해야 되면은 이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예전에 그 스폰지하우스라는 그 예술영화 전용관을 이제 운영하시던 뭐 조성교 감독이랑 또 인연이 돼서 그 감독님이 또 잘 찍어주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은 아닌데, 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고미술의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리고 뭐 거의 나만의 화첩기행으로 삼아서 그 에피소드를 조금 뭐 소스들을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떤 에피소드 하나만 딱 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보통 이제 궁금한 게 에피소드 하면 작품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까? 아니면 작품과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까? 제가 제 청자 그의 일대기를 저희 청자의 일기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한 4가지 키워드로 제가 단어로 떠올렸더라고요. 뭐 인연, 그리고 열정, 그리고 계승, 그리고 공유, 이렇게 4가지 단어로 귀결이 되던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인연에 해당하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 청자를 만나서 정말 많은 인연들을 만났어요. 그게 이제 작품에 해당하는 인연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과의 인연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이 고민슬픔들을 기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길을 담고 있고 작품이 나를 선택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엔 이게 내가 작품을 쫓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나를 찾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뭐 특별한 인연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부안의 청자 도자기 기증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청자는 어떤 거였어요? 부안의 청자를 기증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고려 청자가 예전에 이제 고려 시대 때 그러니까 주로 생산이 됐던 주요 산지가 지금 강진하고 전남 강진 그리고 전북 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청자인 해남까지 해서 사실은 3군데를 묶어서 지금 세계 유네스코 지정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이 강진 청자박물관하고 그리고 이제 부안에도 이 가마터의 고려 청자박물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런 보존과 그리고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몇 해 전에 그쪽에서 이 전북 청자들을 이렇게 좀 집대성하는 그런 이제 기획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작품들을 조금 이제 빌려가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화형 대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꽃 모양으로 생긴 큰 쟁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쟁반인데 이 쟁반은 사실은 이제 청자 유물 중에서는 수량이 굉장히 적은 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희소한 유물이에요. 그래서 그 대반의 파편이 그 전해에 거기서 발굴 조사를 하면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물의 완형을 좀 임대 요청이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 박물관 수장고에서 작품을 딱 클러서 딱 꺼내는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물관 보안 같은 경우나 이게 이제 굉장히 뭐 세밀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철저한데 뭐 웬만해서는 오작동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순간에 울리더라고요. 여기에 내가 태어난 그 자리로 왔다. 막 이런 느낌이 막 제가 이제 내려다 놓고 집에 돌아가는데 막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 작품은 저거는 이제 거기에 내려놓고 전시가 끝나면은 이제 고향에 두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기증을 하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증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좋아하죠. 그래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이게 박물관을 뭐 사립이지만 이제 목표로 그리고 끊임없이 달려오고 또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뭐 어느 쪽에서 사람들이 같이 보아주든 이게 이제 좋은 거는 나눠서 같이 봐야지 재밌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보든 여기서 보든 뭐 큰 개의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좀 갑자기 궁금한 내용이긴 한데 보통 저희가
박물관에 가서 청자를 보게 되면 네네. 유리관 안에 네. 들어가 있는 청자를 보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혹시 네. 만질 때 장갑을 끼고 만지십니까? 아, 도장에는 사실은 이제 왠지 장갑 끼고 이렇게 만질 것 같은 느낌. 왠지 특히 이게 그 진품명품 쇼라든가 이제 국민들 그 보시면은 거기 이제 장갑들을 많이 끼시잖아요. 이게 장갑 끼면 위험합니다, 사실. 아, 이게 미끄러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장갑 끼면 깨집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저희가 그 만지고 막 대충 막 쥐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네. 무게 중심이 익숙해지면은 파지가 딱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보통 지인분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작품 좀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딱 만지면 들 때 가슴이 철렁철렁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들 때는 좀 이렇게 그 대충 막 드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제 좀 이 숙련된 내공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들 때는 장갑을 안 끼고 드는 게 예, 맞다. 그게 오히려 이제 미끄러지지 않기 음.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깨집니다. 그렇군요. 예. 궁금한 건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청자를 좋아하게 됐습니까? 그 청자를 그 만나게 된 거는 뭐 저희 수집 일기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어. 시작이에요. 이제 원래 제가 옛날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 제가 한글보다 한문을 먼저 배웠어요. 사실은 이 문자를 그 최초의 문자가 그 공자할 때 그 아들 자자를 그 먼저 배웠습니다. 이게 명심보감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애늙은이가 됐었어요. 어릴 때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용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맥스는 우표 수집부터 보통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표 수집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옛날 돈, 동전, 동전 뭐 이런 것들 이제 시작을 하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렇게 옛날 것들에 대한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과외비를 받아가지고 그 샀던 게 이제 단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육사 시인의 유고 시집을 처음으로 이제 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뭐 어린애가 첫 과외비 받으면 뭔가 뭐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저 유고 시집을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나 이제 그 다음에 돈이 조금씩 벌 때마다 이제 옛날 그림이라든가 이제 근대 화가들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행히도 제가 이제 그 활동하던 그 시기가 우리나라 이제 고미술 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미술계가 굉장히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그 시장이 다운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 시기에 최대 수혜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뭐 그러던 차에 이제 어떤 그 지인분께서 병을 고쳐줬다고 이 청자 그 깨진 청자를 한 점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 진짜 고려 청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3일 밤낮을 그냥 그 뭘 하다가도 갑자기 고려 청자 하고 그 달려가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갑자기 깨가지고 이게 진짜 고려 청자라고 하면서 밤낮으로 한 3일이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슬쩍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놀랍게 생각보다 그 제가 생각했던 고려 청자면은 뭐 진짜 큰 재벌 회장님들이 막 수억 수십억 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놀랄 정도로 이제 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몇 점은 사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 코가 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온 게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네. 예.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청자를 처음에 이제 선물을 받은 다음에 3일 밤낮을 못 주무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하고 처음에 내가 과외비로 받은 돈으로 산 유고집하고 어떤 게 더 설렜습니까? 청자죠. 청자였습니까? 예. 이유는 그래도 청자가 좋잖아요. 청자가 좋았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예.
처음에 그 빛깔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그냥 왜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이제 너는 도대체 왜 청자가 좋니? 그렇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게 그 왜를 그 디테일하게 끄집어서 얘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왜라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좋아서라는 답이 저한테는 이제 정답인 것 같고 문화 선진국으로서 그 전 세계를 지금 선도해 가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얘기하고 BTS가 그 빌보드에서 1위 할 줄을 그 옛날에 그 20년 전, 30년 전에 그 빌보드 그 듣고 그 잘하던 저로서는 그때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현실로 이루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 K-스피릿의 그 원조나 원료는 사실은 고려 청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고려 청자가 이제 전성기를 누리던 12, 13세기거든요. 한 8, 900년 전 그때 고려 청자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는 이게 중국하고 고려밖에 없었어요. 물론 중국에서 전래는 되긴 했지만 거기서 더욱 발전을 해서 중국 황제도 사실은 그 고려 청자를 그 수입해다가 그 진상 받아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청자가 우수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청자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거의 우주선 쏘는 정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이라든가 뭐 외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바라던 그런 기술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고려인 특유의 예술미라든가 그런 문양이라든가 빛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욱 발전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쳤을 때 사실은 전 세계 1위라는 거를 거의 찍은 최초의 그런 장르가 이 고려청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K-스피릿의 그 원료는 고려청자에 있다라고 청자 덕후로서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이제 청자의 매력까지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통 이제 청자를 그때 한번 본 이후에 청자를 구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주로? 그 제가 이제 그 대학교 학부를 저기 그 전라도에서 나왔어요. 원광대학교를 나왔는데 그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들이 또 청자의 주요 산지들이 이제 그 전남이나 전북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쪽 주변에서 이제 청자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은 지방치고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굴동 가게라든가 이런 데들에서 이제 조금 보긴 했는데 뭐 주요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서울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지 문화재나 예술품들도 사실은 다 서울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쪽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특수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공간들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동의 그런 주요 골동 가게라든가 그리고 또 뭐 주요 경매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청자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거의 서울로 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방에는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유물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청자 수집을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뭐 저는 이제 기간으로 치면 제가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기간으로 보면 이제 10수년 조금 남는데 이제 보통 고미술 입문하신 분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과 연유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10년 이상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 가신다고 보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컬렉터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30년, 50년 막 이렇게들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저도 이제 아마도 그렇게 되긴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10년은 30년 같은 시간을 보낸 10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자 한 점 을 위해서 제가 이제 뭐 큰 재벌 회장님도 아니고 근로노동을 해가면서 이게 드리려면 재원 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점을 위해 이제 투입돼야 되는 그 시간과 양과 노력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도파민의 에너지로 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를 이제 물리적으로 잠을 줄이면서 가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년 가까이를 3-4시간 누워서 자질 못하고 살았어요. 이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직업도 그래서 제가 캐릭터가 다양한 게 뭐 여기저기 이제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제 귀결되는 지점은 이 청자를 위해서, 청자에 의한 그런 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수년 정도 청자를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그러면 뭐 공개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모은 청자의 개수나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금액은요, 제가 빚이 많습니다. 일단은 청자가 보이면 빚부터 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업계에서 그래도 그 외상이 되는 거의 뭐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이게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의 이 거래 관행은 뭐 말 그대로 현찰박치기셨죠.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작품 보이면은 이제 외상과 빚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청자 노예라고 흔히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열심히 벌어서 갚겠습니다 하고 데려오는데 아직도 갚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청자를 저희가 모아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런 제가 이렇게 주로 활동하던 요 시기가 진짜 놀랄 정도로 이 신구 교체기에 수요자가 없는 시장이었어요. 정말 놀라실 정도일 거예요. 거의 아무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청자를 사는 사람이.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흔히들 아시는 그런 청자의 어떤 그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뭐 거의 10분의 1 수준 아래로 이제 막 작품들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저는 하늘이 저에게 그런 복을 주지 않았나. 이거 그렇게밖에 저는 설명을 못해서 제 표현력이 거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천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이 복을 이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문화재를 계속 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들은 생각이 이제 이거 박물관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고, 제가 이제 한 점 사가지고 지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점점 그 꿈을 키워가면서 했는데, 일종 전문 박물관들의 이 작품 등록 수가 기본적으로 일단 100점이에요. 이제 유물 100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개인이 무한정 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정리된 이제 저희 컬렉션에 이제 딱 기준점을 세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려왕조가 이제 475년이거든요. 그래서 475 컬렉션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좋은 작품들 위주로 해서 이제 475 컬렉션을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고향이 강릉이에요. 강원도 강릉. 요즘 관광들 많이들 오시고 제2의 제주도다 해서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근데 여행 삼아 휴식 삼아 오셨을 때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5점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청자 덕후로, 청자 노예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니까 이제 뭐 얼마 전에 개인 컬렉션도 고려 청자 개인 컬렉션으로 강릉에서 또 특별전도 여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수집가로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수집품을 바탕으로 이제 개인전을 여는 것은 큰 영광이기도 하고 수집가의 어떤 그런 기승전결을 논할 때 이게 어나운스하는 게 이제 승인의 단계라고 보는데 이제 개인적인 그런 그 의미로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거나 이제 수장가들이 보통은 말 그대로 수장을 하고 잘 보여주지 않아요. 이쪽 동네 관행이 예전에는 이제 흔히 바람 쐰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리고 잘 보여주지 않고 그 숨겨놓고 막 이런 그 형태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그 특이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공개를 목적으로 그 수집을 해 왔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번 그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시도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작품들이 그 주요 이제 사립이나 국립 박물관들에서 이제 기획전이나 이런 걸 할 때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금대를 해주는 편이어서 그렇게 꽤 많이 전시나 공개들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컬렉션 타이틀을 잡아서 이렇게 전시를 했던 거는 이제 그때 아주 영광된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였는데도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그 힘 닿는 대로 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서울에서 지금 전시가 좀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공간, 좋은 시간 통해서 이제 곧 한번 또 그 선을 뵈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예전의 콜렉터들은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갖고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그 표현에는 이제 그 바람 탄다라고들 이제 그걸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많이들 그걸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사랑하게 돼요. 작품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거 안고 죽지 쉽게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고미술품 수집인데 그래서 지인분들이나 이제 그 주변에서 많이들 나도 한번 컬렉션을 해보고 싶다라는 등 뭐 이렇게 그 작품을 사고 싶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가치와 가격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현재 이 고미술 시장이라는 거는 그렇거든요. 이 가치에 비해서 이 가격대는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 규모의 선진국에서 사실은 문화재나 유물에 뭐 자꾸 가격을 논하는 거는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정말 놀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국 동시대 때 중국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자기를 할 수 있었던 나라는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유물의 전 세계적인 그런 시장에 에서 선호하는 가격대라는 거는 거의 뭐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화 강국을 꿈꾸고 그리고 이제 뭐 선진국으로 도입한 우리나라 정도의 나라에서 이거는 한 번쯤은 이제 많이들 다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변을 만나보고 경험을 해보고 이러면은 다들 이제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모으다 보면 이제 계속 보면 너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작품에. 네. 혹시 갖고 계신 작품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작품은?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건데 제가 대답을 여태까지 아직 못 정했어요.
수집가들이 흔히 이제 그 본인의 소장품이나 그 애장품들을 자식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작품을 이렇게 판매라든가 내보낼 때도 시집 보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완전히 나의 자식과 아이 같이 그렇게 소중히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결혼을 안 해서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짐작컨대 근데 이 청자들이 제 아이와 같은 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가 제일 이뻐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아이들이 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론 정이 조금 더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를 콕 꼬집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컬렉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문화를 갖고 있고 선진국에서 이 문화재가 어느 정도 시장이 또 형성되기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집에 서양 미술 그림 같은 거는 좀 가지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많죠.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은 좀 낮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인 1콜렉터는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일가구 일문화재 운동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말 그대로 뭐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뭐 1, 20만 원 정도의 그 정도 작다면 작은 돈, 크다면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뭐 오랜 시간을 담은 그런 작품들이 가까이 있고 우리 문화재들이 가까이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그 삶의 기쁨이 된다는 걸 저는 사실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그 분들이 특히 이제 문화재들이나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은 몰라서 이제 접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제 그 시선을 두지 않고 편한 곳에 시선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조금만 더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도 뭐 그 얘기 들으니까 아 나도 조그만 거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진품과 가품을 과연 구분할 수 있느냐. 혹시 속진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초심자들이 당연히 진가를 본인의 눈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전문 이게 고미술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일종의 허가 업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오래된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전문가들의 그 눈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요 경매사라든가 이런 데들은 검증 시스템을 1, 2차 정도는 그 갖추고 있는 곳들이 꽤 있는데 그런 초심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전문가의 눈을 그 빌어서 해야 되고요. 절대 이제 어떤 초심자들이 개인 간의 그 거래를 막 하시고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이게 대부분의 작품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안목 감정이다 보니까 그런 안목에 대한 그리고 많은 컬렉터 분들이 수집가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제 뭐 작품들을 많이 모아서 그러는데 상당수의 작품들을 보면은 이 좀 청자라고 국한을 한다 보면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은 청자들을 수장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의 안목에 또 이제 객관화되는 그런 검증을 또 많이 거쳐야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고미술품을 수집을 하고 좋아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문화나 내가 좋아하는 문화재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를 수반을 하게 됩니다. 한 점을 갖게 되는 거는 그거를
그 알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그 한 점을 통해서 내가 이제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런 그 문이고 그냥 열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알아야 될 그 과정들이 이 감식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게 각 시대별로 시기별로 이 나온 문양과 이거는 이제 학자분들이 다 정리를 가마터를 발굴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 강진이라든가 이 부안에서 생산한 청자가 그 당시에 수도였던 개성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도중에 배가 침몰을 하죠. 근데 그 침몰한 배가 언제 그 침몰을 했는지 언제적 배인지 그리고 거기에 놀랍게도 옛날 청자들이 이렇게 그 택배 방식입니다. 이거 하면 거기에 이제 어느 집 어느 뭐 예를 들면 어느 대감댁 그 혼사에 쓰이한 그런 그 청자다 이런 기록들 같은 게 주간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편년을 통해서 이게 몇 년도에 어떤 게 생산이 됐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마터에서 보면은 층별로 이렇게 가마의 퇴적층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걸 비교 분석을 하면서 편년들을 연구를 하거든요. 언제쯤 생산이 됐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문양과 그리고 굽이 또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청자가 있으면은 요약으로 쌓여 있으니까 안쪽 그나마 이제 그런 그 태토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굽의 양식이 또 시기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별로의 굽과 그리고 문양, 조형 뭐 이런 것들 유약 태토까지 종합적으로 그 볼 수 있는 눈을 길러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오래 본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많은 애정과 노력을 그 기울여야지 이 안목은 생기는데 그 안목이 다 생기지 않더라도 작품을 한두 점 그 소장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 전문가들의 눈을 빌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하면 안 되고 전문가들한테 묻고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